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리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뒤늦은 리뷰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웨스트햄전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발렌시아전,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전, 이렇게 저희가 3경기 동안 1무 2패를 하면서 좋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왜 경기력이 좋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시티전입니다. 맨시티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캉테골이 나올 때, 특히 캉테골이 나올 때가 첼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격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미가 어그로를 끌어주고, 중앙수비수 둘이 있었는데, 페르난지뉴가 있었고 맨디가 있었는데, 확실히 타미가 어그로를 확 끌어주고 그 사이를 캉테가 들어갈 때 코바치치가 넘겨주면서 다양한 공격 옵션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캉테는 조금 어려운 자세긴 했지만 득점을 성공해내면서 이티하디 스타디움에서 승리를 거둬올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줬습니다. 문제는 수비인데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첼시의 수비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실점을 합니다. 세트피스, 아니면 수비가 너무 쉽게 벗겨져서 골을 먹던가, 아니면 침투로 골을 먹힙니다. 물론 그 루트 외에 골이 있겠느냐, 그거 아니면 당연히 골이 먹히지, 그런 얘기를 하냐는데, 그게 너무 쉬워요, 그런 실점이. 마레즈와 덕배 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할 정도로 골이 들어갑니다. 위치만 조금 다르고, 에메르송과 조르지뇨가 마레즈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토모리까지 가세를 하는데, 에메르송이 벗겨지자마자 마레즈는 슈팅하기 좋은 찬스가 그냥 나버립니다. 그리고 마레즈는 편하게 슈팅을 했고, 그게 원더골로 들어가면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덕배도 마찬가지죠. 에메르송이 앞에 있었습니다, 덕배 역시. 그리고 첼시의 수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덕배 앞에는 정말 많은 수비들이 있었지만 태클이 지나가고 에메르송이 벗겨지고 덕배가 슈팅하고 굴절돼서 들어갑니다. 그만큼 첼시 수비가 데인마크에 대해서, 그리고 간격을 좁혀서 슈팅 찬스를 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취약합니다. 선수단의 퀄리티가 낮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왼쪽 풀백이 램파드 체제에서 굉장히 시급할 정도로 영입이 간절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입이 안 되니까 램파드 감독이 정말 다양한 전술을 시도해보고, 탄코가 왼쪽으로 왔다가 제임스를 놨다가 알론소도 썼다가 에메르송도 썼다가 3백도 썼다가 정말 다양하게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이 선수로 램파드가 원하는 풀백 그리고 수비진 퀄리티를 뽑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렌시아전은 좀 더 심각합니다. 그냥 발렌시아는 대놓고 뒷공간을 파겠다라는 전략으로 나왔고, 그게 거의 유효타로 들어갑니다. 저는 막시 고메스가 놓친 찬스만 다 넣었으면 첼시는 무조건 졌다고 봐요. 막시 고메스는 저희가 무슨 매수를 했을 정도로, 매수를 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찬스를 정말 많이 놓칩니다. 파레즈가 딱 찔러줬을 때, 로드리고가 이렇게 건네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득점으로 연결했어야 되고 이견의 여지가 없이 실점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에는 왜 지루 페드로가 램파드 체제에서 짧은 시간마저도 중용받지 못하는가, 왜 제가 기억하고 있던 페드로와 지루는 그래도 10분, 20분 남았을 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램파드 체제에서 그 둘은 그냥 쓸모없는 자원이 돼버렸습니다. 그 선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램파드 체제에서 지루와 페드로는 램파드가 못 쓰는 선수예요. 그냥 타미가 나왔을 때와 지루가 나왔을 때, 지루는 어느 정도 연계도 굉장히 잘하고, 연계 소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계도 정말 잘하고, 득점을 해줘야 될 때 득점을 어느 정도 해주는 준수한 득점력도 어느 정도 있었고, 다량의 많은 득점을 넣어주는 선수까지는 아니었지만 찬스가 있었을 때 득점을 해주는 선수였고, 성실하게 압박을 해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지루가 그 부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미 아브라함, 그리고 그런 조커 역할은 바추아이가 충분하다고 램파드 감독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없는 자원 내에서 이만큼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강팀을 잡지 못하는 거, 제가 말하고도 고민을 해봤어요. 발렌시아? 그날 경기력만 보면 강팀이 맞았습니다. 물론
리그 내에서는 졌다 이겼다 비겼다 졌다 이겼다 비겼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강팀이었습니다. 그날 경기는 졌어도 무방한 경기였어요. 맨시티 강팀이죠. 웨스트햄은 약팀인데 약팀이 가져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골 넣고 내려서. 그러니까 첼시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모든 경기를 세 경기 동안 한 거예요. 문제는 이 세 경기에 모두 첼시가 약점을 노출했다는 거죠. 맨시티전은 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도전자의 입장. 1년차 감독, 첼시 1년차 감독, 그것도 감독 경험만 보면 이제 2년차인 감독, 그리고 한정적인 스쿼드. 누가 봐도 맨시티보다 밀리는 스쿼드, 맨시티 홈. 거기서 이렇게 좋은 경기력? 팬으로서 너무 고맙죠. 근데 발렌시아전, 이거 원정, 그리고 파레오를 기점으로 잘했으니까 졌어도 무방 경기였고, 첼시가 코바치치나 이렇게 득점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승점을 따오려는, 케파가 PK를 막아주고 어떻게든 하는 걸 보여줬는데, 웨스트햄전은 실망입니다. 웨스트햄은 잡았어야 됐거든요. 웨스트햄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느냐? 아니에요. 수비는 잘했어요. 내려앉아서. 근데 내려앉아서는 어느 팀도 뚫기 힘들합니다. 클럽의 리버풀도 내려앉은 팀에는 버거워해요. 우리도 지루, 페드로, 램파드 감독이 로테이션 돌렸고, 나중에는 캉테, 타미 아브라함, 윌리안 다 투입했고, 수비진에게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어떻게 가장 특출난 선수가 제임스일 수가 있는가. 에메르송한테도 답답했고, 주마한테도 답답하고. 솔직히 주마가 요새 잘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을 제대로 이끌고 가는 팀으로서 주마는 부족합니다. 루디거가 타미 아브라함과 같이 잡히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경기에서 답답한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자르만 생각나는 경기였어요. 아자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혼자 한 서너 명 뚫고 들어가서 넣어버리니까. 그렇게 세탁됐던 경기가 몇 개 있습니다. 솔직히 경기력은 정말 안 좋았는데 아자르가 넣어서 세탁해서 끝난 경기도 몇 개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램파드 감독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입이 없다면.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탄코도 놔봤고, 왼쪽에 탄코도 놔봤고, 3백도 써봤고, 알론소 써봤고, 에메르송 써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어요. 미들진도 바꿔가면서. 어쩔 때는 조르주니어가 많이 내려와서 수비 커버도 하고, 캉테가 내려올 때도 커버하고, 코바치치랑 조르주니어를 밑에서 출발시켜보기도 하고.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도 이 수비진 자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사리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비는 영입해야 된다. 이 징계가 있기 전까지 수비는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1월 이적 시장째 영입이 열린다면 벤치렐과 자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벤치렐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어렵다고 생각해요. 레스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죠. 어쩌면 지금 리버풀의 유일한 우승 대항마는 레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맨시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첼시는 약간 멀어진 기세가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챔스권을 사수한다고 해도 레스터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리버풀이 한두 번은 삐끗하지 않겠습니까? 무승부가 됐든 패배가 됐든. 그럼 정말 우승 경쟁 가능해지거든요, 리버풀은. 그리고 강팀을 만났을 때, 아스날이나 이런 팀을 만났을 때 주눅 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스쿼드를 갖추고 있어요. 그 역할에 벤치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버래핑도 준수하게 들어가지고, 몬테네그로전, 잉글랜드 몬테네그로전 보면 도움을 다 해줄 만큼 크로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임스와 벤치렐을 같이 놓는다 그러면 지금 웨스트햄전 때 굉장히 많은 크로스가 오고 갔는데 다 의미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 많은 크로스들이. 근데 제임스는 약간 양질의 크로스를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벤치렐까지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조르주니어, 코바치치가 가능하니까. 거기다 타미의 백업. 자아는 윙어도 쓸 수 있고 톱도 쓸 수 있죠. 자아에 대해서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자아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긁히는 날에는 로벤이 되지만 긁히지 않는 날에는 거의 없는 선수다. 제임스한테 지워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첼시 윙어 자원 중에서 자아는 떠날 마음이 확실하고, 첼시는
자아를 영입할 마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자아를 영입해서 스쿼드를 보강하고 질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는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 기복이 심한 선수라는 건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도른트문트에서 안 좋았던 플리식을 지금 좋게 만들었던 램파드 감독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램파드 감독의 고민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조디 모리스랑 얘기하는 게 보여요. 경기 중에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감독이에요. 그리고 첼시 좋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팬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보이니까. 저는 램파드와 선수진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비진은 솔직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에메르송이 완전 쌀이 체제에서 초반에는 이스나마나한 선수? 알론소를 주로 이렇게 내보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에메르송이 빵 터진 것처럼 에메르송하고 알론소가 언젠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공격진은 되게 잘하는데 공격진이 한 골을 넣으면 두 골을 먹혀서 지면 억울하잖아요. 램파드의 고민은 과중될 것 같고 그 고민이 우리 첼시 팬들도 같이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1월 이적 시장 때 만약에 영입을 할 수 있는 게 확정이 되면 그거에 관련돼서 리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렐과 자하, 뭐 홀란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 홀란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 이 벤치렐과 자하를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최근 1무 2패 첼시의 램파드 호 이제 드디어 첫 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다 이게 아니라 그간 누적되어 왔던 위기가 이제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야말로 첼시 선수들 그리고 램파드 감독이 똘똘 뭉쳐서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아스톤 빌라 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